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야, 네가 무정자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경영학과 후배 지윤이 임신됐다며. 의사한테 얘기 나도 대충 들었는데 항암 치료 후에 무정자증이 된 것 같다나 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잖아. 지윤이 너랑 헤어진 것도 임신 때문이고 최근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된 것도 임신 때문이라며. 그런데 그 시기는 다 네가 항암 치료받은 이후였잖아. 그때부터 네가 무정자증이었다면 처음에 지운 애랑 이번에 임신한 애는 대체 누구 아이인데? 그래서 너한테 조사를 부탁하려는 거야. 지윤이 최근 행적이 어땠는지 알아봐 달라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펀드 매니저로 바쁘잖냐? 흥신소 일하는 유일한 지인이 너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니까. 그래, 내가 책임지고 알아볼게. 그런데 너 정말 괜찮냐? 네 어머니랑 아버지, 그 좋은 분들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결국 지윤이 이 썩을 년 때문인 거잖아. 그렇지. 나 항암 치료 한창일 때 지윤이가 애 가졌다면서 나 못 돌본다고 하다가 결국 나도 차버리고 애도 지운 거니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나 간병한다고 엄마랑 아빠가 먼 곳에서 오다 차 사고로 돌아가실 일도 없었을 거고. 당장이라도 폭로하고 결혼 파토 내버리는 건? 이대로 끝내버리면 복수가 되질 않지. 또 정말 기적 같은 일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 아이일 가능성은 있으니까. 자세한 계획은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야 말리진 않을게. 기왕 시작했다면 도중에라도 마음 약해지지 말고. 항암 치료 당시 여자친구가 저를 버리지 않았고 임신을 했다는 핑계로 저를 핍박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어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암도 치료하고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나중에 지은이가 저의 성공한 소식을 듣고서 다시금 잘해보자고 왔을 때 저는 이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정자증임을 감춘 채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야 말았죠. 여자친구 지은이는 제가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상황으로 결혼이라는 단꿈에 취해 있었고요. 친구랑 얘기한다는 건 잘 됐어? 뭔 통화를 이렇게 오래 해? 부탁할 게 있어서. 설마 돈 빌려달라는 거 아냐? 오빠, 요즘 펀드 매니저로 잘 나가고 주식도 얼마 전에 또 큰 건 터뜨렸다며. 잘 나간다는 소식 여기저기 퍼지니까 빌부터 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그럴 친구는 아냐. 오히려 내가 부탁할 게 있어서 얘기한 거니까.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은데 나 보는 시간은 어떻게든 내야지. 미안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주고 너 갖고 싶은 것도 사줄게. 하하하, 진짜? 우리 오빠 참 멋있다. 아니, 나는 왜 오빠 같은 사람을 진즉에 못 알아보고 흔들렸나 몰라. 옛날 얘기야? 괜찮아. 이제라도 나를 선택해줬잖아. 그거면 됐지. 아니, 오빠가 우리 대학 경영학과에서 최대 아웃풋 소리 들을 정도로 잘 나가잖아. 그러니까 다들 나보고 빨대를 꽂았니? 버릴 땐 언제고 염치가 없니?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 신경 꺼. 그런 인간들 말이 뭐가 중요하다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게 된 것도 뭐 그리 드문 일도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릴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오빠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날 인식해줬으면 좋겠어.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심란하긴 한데, 그래도 오빠가 나 믿어주고 아껴주니까 내가 더 잘할게. 결혼해서는 오빠 바라기인 지윤이 되도록 노력할게. 알겠지? 하하. 지훈이 너야 잘하고 있어.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별로 달가워하진 않으시는 것 같네. 엄마야, 눈이 쓸데없이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오빠 정도면은 어디 가서도 풀릴 것 없는 사윗감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가 몰라. 지윤이 네가 한때 의사랑 사귄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의사분이 아직도 탐나시나 보지. 아니, 소개팅 때 잠깐 의사며 검사 만난 것뿐이라니까. 실제로 잘 된 것도 아닌데 엄만 왜 주책인가 몰라. 만약에 엄마가 그런 거라면 내가 단단히 일러놓을게. 됐어. 네 잘못도 아닌데. 장모님이 딸을 그만큼 아끼니까 그런 걸 거야.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홀로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솔직히 인연이며 결혼이라는 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나도 그쪽이랑 안 맞고 그쪽도 나랑 안 맞아서 안 맺어진 건데 왜 자꾸 그러나 몰라. 그러게. 아무리 맺어지고 싶어도 어떻게든 안 맞는 사람이 있긴 하지. 참, 오빠 조만간 엄마가 보자고 말한 거 있지 않았지? 그때 제대로 점수 따야 한다. 그래, 맡겨둬. 그리고 우리 결혼식 올리게 되더라도 지금 같은 행동 변함없어야 하는 거 잊지 마. 오빠가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거 잊지 말고. 나 독점용 많은 사람인 거 알잖아. 친구들 만날 시간에 무조건 나랑 있고 나랑만 같이 시간 보내야 한다고. 지윤이 너 이러는 거 보면 참 많이 변했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집착하고 매달렸을 때는 그러지 말고 사람들 좀 만나라고 했었잖아. 나랑 너 처음 사귀었을 때 말이야. 벌써 몇 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같나? 나 항암 치료할 때 엄마랑 아빠 차 타고 먼 곳에서부터 나 보러 오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셨잖아.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치료도 잘하고 주식에서도 성공하긴 했지만 나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거든. 그때 지윤이 네가 내 옆에서 도움 돼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거 다 보답할게. 나 당시에도 오빠 아이 가졌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 말했잖아. 근데 애 지운 거는 엄마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내가 오빠랑 결혼하면 죽겠다고 아주 발광을 하는데 나도 정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애 지우고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 우리 앞으로 낳을 애만 생각하자. 나 정말로 많이 기대 중이야. 여자친구가 낳을 아이를 기대한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정자증인 제가 임신을 할 리도 없었고 100% 다른 남자의 아이였을 테니까요. 그 아이가 태어나야만 절 기만한 여자친구에 대한 복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또한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 여자친구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당첨이 확실한 로또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결혼식까지도 치렀습니다. 장모 역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기 딸만 애지중지 싸고 돌며 결혼식까지 치른 저를 계속 핍박해댔죠. 이보게, 김서방. 내가 주식 투자해달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잘 나가는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 지금쯤 한 세네 배는 불려서 안겨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남들 모르는 고급 정보 같은 거 있을 텐데 말일세. 설마 장모한테까지 그런 걸 숨기는 건가? 장모님, 많이 착각을 하셨나 본데 주식은 그렇게 뚝딱하고 돈 불릴 수 있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서요. 진득하게 기다리시면서 좋은 소식 들릴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장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위험한 쪽에 투자를 해야 가능한 거예요. 답답한 사람 같으니 안정적이면서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없냔 말일세. 그런 거를 투자해달라고 하니까 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안정적이기만 한 곳에 투자를 하냐 말이야. 장모님, 고작 해야 1,000만 원 맡겨놓고 그걸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불려달라는 건 좀 너무한 얘기 아닐까요? 지금 자네 나 무식하다고 놀리는 건가? 1,000만 원 잘만 굴리면 그걸로도 5억, 10억까지도 버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 종잣돈 자네 믿고 투자했더니 그 정도도 못 불린단 말인가? 네, 못 불립니다. 장모가 말하는데 어디 웃고 있어. 자네 잘 듣게. 우리 지윤이가 사정사정해서 자네랑 결혼시키는 것뿐이야. 자네는 아직 내 마음에
완전히 들어찬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게. 네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말투가 그게 뭔가? 자네는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제가 원래 사람 봐가며 차별하는 성격이라서요. 장모님도 저한테 그러시는 것처럼요. 하하하. 내가 그럼 틀린 말을 했다는 건가? 지윤이가 검사한다는 사람이랑도 사귈 뻔했고 의사 양반이랑도 썸까지 갔던 애일세. 그런 애가 자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할 거 아닌가? 펀드 매니저가 어디서 그렇게까지 꿀리는 직업은 아닌데요. 그리고 저는 실적도 잘 내고 있어서 앞길도 창창한 편이고요. 혼수로 1,000만 원도 못 가져오는 집안이랑 결혼하기에 저 정도면 차고 넘치죠. 주식이라는 게 원래 돈도 벌 때 제대로 벌지, 못 벌 때는 한없이 추락하는 분야 아닌가. 그런 분야에서 앞길 창창해봤자 불안하단 말일세. 하지만 검사는 권력이고 명예도 있고 의사 같은 경우에는 정년 퇴임 같은 거 없지. 저도 딱히 정년 퇴임 같은 건 없는 편인데요. 나이 먹고서도 계속 할 수야 있죠. 게다가 장모님 말씀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폐는 무슨 어폐? 내 말하는 거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아니요. 주식이라는 게 불안정하다면서요? 그렇게 주식이 불안정하다는 걸 잘 아신다는 분이 지금 돈 1,000만 원 맡겨놓고 몇 달도 안 되는 사이에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불려달라는 건가요? 절 너무 믿으시는 건지 아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계신 건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죠? 그래, 자네라는 사람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지윤이가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임신한 바람에 자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 게 싫어. 부모도 없는 자네랑 결혼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야 속내를 솔직히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기 훨씬 좋습니다. 장모님, 뭐, 보기가 좋아? 지금 자네 나를 평가하는 건가? 어디서 어른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내가 이 결혼 파투 내볼까? 저야 뭐 결혼 파투 내도 괜찮죠.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지훈이 이미 한 번 애 지운 이력도 있잖아요. 애를 홀로 키우게 하실 게 아니라면 지우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때는 좀 걔 인생도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만약 애까지 가진 마당에 결혼 파투 나면 지훈이 신세도 말이 아닐 것 같네요. 지금 자네 나를 협박하는 거야? 장모를 협박하는 거냐고? 협박으로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게 말해야 될 이유라도 있을까요? 자네처럼 당돌한 사람은 나 살다 살다 처음 보는구먼. 앞으로 조심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본때를 보여주실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야 제가 무서워할지 아니면 웃어넘길지를 정하죠. 참, 저한테 맡기신 1,000만 원 불릴지 까먹을지도 정할 것 같고요. 자네 지금 내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가? 네, 장난친 겁니다. 농담 알아들으실 여유 정도는 있으신가 보네요. 자네 정말. 내가 분통이 터져서 지윤이가 지금 임신한 상황만 아니었어 봐. 그럼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어떻게든 요절을 냈을 거라고. 아쉽네요. 어른만 아니었으면 더 막 대했을 텐데. 나이 들고 화내다가 괜히 한 방에 훅 가시는 수가 있으니 말 조심하시고 마음가짐 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다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장모라는 사람을 한껏 농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이 파투 나더라도 전혀 상관없을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저의 속내를 모르고 아내가 된 지윤이는 제게 따져오더군요.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연락받았는데 당장 이혼을 하든지 하래.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 장모님이 너랑 결혼 끝내라고 먼저 말씀 꺼내신 것뿐이야. 나는 그러고 싶으시면은 그러라고 말씀드린 것뿐이고. 오빠, 지금 진심이야? 엄마가
마음 상하는 말 좀 했다고 정말 결혼을 끝내겠다고? 나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 당연히 사랑하지. 정확히는 내 아이를 임신한 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한 거지만 어쨌거나 장모님이 워낙 세게 나오시니까 나도 기죽기 싫어서 세게 나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일부러 그런 거라고? 따지고 보면 장모님이 말은 세게 하셔도 이미 우리가 한 결혼에 반대할 어떤 권리도 없으시잖아. 근데 결혼 초부터 장모님 말에 괜히 휘둘렸다가 주도권 빼앗기기 싫어서. 와, 오빠 많이 변했다. 옛날에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람이었는데. 펀드 매니저로 일하고 원활하게 사람들 상대하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도권을 줘야 될 때가 있어. 양보할 때랑 양보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알았을 뿐이야. 어찌 됐건 결혼 끝내겠다는 말은 진심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출산 때까지 내가 너만 바라보고 있을 거니까 넌 안심하고 있어도 돼. 오빠, 나 믿어도 되는 거지? 엄마랑 오빠가 이렇게 싸울 때마다 나 너무 불안해.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원래 임신하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안한 법이래. 잘 다스리면서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있어. 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믿어도 좋아. 오빠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신혼여행 때 오빠가 나한테 차갑게 대해서 사실 나 좀 많이 걱정했거든. 일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난 정말 오빠밖에 없는 사람인데 다른 곳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 오빠 진심이 느껴진다. 나 진짜로 안심했어. 그렇게 아내와의 관계는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었고 저의 결혼 생활은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딸이 제게 속아 결혼했다 생각하는 장모는 여전히 문제였지만요. 회사까지 찾아오시고 무슨 일이실까요? 자네,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게. 아파트명의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제 돈으로 산 아파트니까 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문제라도? 뭐, 문제라도? 지금 자네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인가? 남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파트 같은 거 다 부인이랑 공동명의로 한다고 그래. 그런데 자넨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우리 애를 빼놓고 혼자만 다 누리려 하는 건가? 돈을 제가 혼자 버니까요. 그래도 부부잖니. 부부가 재산을 벌게 되면 함께 나누며 누리려고 해야지. 그걸 자네가 다 독점을 하고 있으니 애가 자네 눈치만 보고 잡혀서 살고 있잖나. 딱히 잡혀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집안일도 잘하고 있고 지훈이 출산할 때까지는 몸 편하게 있으라고 많이 배려하는 편이고요. 자네가 무슨 생각인지는 정말 모르겠구먼. 어떤 때는 지훈이를 되게 배려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지훈이를 정말 무시하는 것 같으니 말이야. 마치 이 결혼이 파투나도 상관없다는 듯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결혼 생활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장모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신 게 아닐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힘들다니? 자네가 뭐 캥기는 게 있나 보구먼. 제가 알기론 장모님이 너무 속박해서 지훈이가 대학 때부터 매일 클럽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클럽 죽순이로 소문날 정도로 술 퍼마시고 다닌 건 결국 과도한 구속이 원인이 아닐까 싶어서요. 물론 그럴 때가 있긴 있었지. 하지만 지훈이가 잠깐 일탈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봤자 결국은 내 딸이야. 내 말 들을 수밖에 없는 아이라고. 내가 애 지우라고 하면은 걔가 뭐 어쩌겠는가? 막말로 애 낳는다고 해도 양육권 뺏어버리고 자네랑 이혼해버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 정말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 자네 지금 물음으로 확실히 알겠구먼. 자네가 노리는 거는 지훈이가 낳을 자식이야. 왜 그런지 내가 답을 맞춰볼까? 네, 얼마든지요. 자네 암투병하고 있을 때 찾아가다가 사돈 양반들이 둘 다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네. 사망보험금이야 두둑이 받았겠지만 한순간에 가족 둘을 잃은 상실이 어디 사라지겠나?
그러니까 그거를 자식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려? 와우. 장모님 추리 실력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탐정하셔도 되겠어요. 비꼬는 척하면서 태연이 넘어갈 생각 말게. 자네가 나한테 완전히 관통당해서 뜨끔한 거 확실히 캐치했으니까. 자네라는 사람이 비록 나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틀렸어. 내가 살아오며 단련해온 지혜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지혜라는 거는 세월이 쌓여야 생기는 거라고. 아이고, 그렇게 지혜로우셔서 지윤이가 검사나 의사랑 결혼을 못했나 보네요. 지윤이가 그럴 마음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 거지. 내가 자네 애는 안 된다고 했는데도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고. 어쨌거나 명심하게. 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지윤이 얼굴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애고 학벌 역시도 부족하지 않은 애라고.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네. 참 대단한 애죠. 그래서 졸업하고 좋은 남자 이래저래 고르느라 여태껏 결혼도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취업도 못하고 있었고요. 또 비꼬는 건가? 지금 당장이야 임신해서 주부로 있지만 애 낳고 나면 훨훨 높은 곳으로 날아갈 아이야. 그때 되면 자네가 집안일이며 양육이며 다 도맡아 할 생각하고 있게. 알겠나? 네? 제가요? 저도 직장 일 때문에 바쁘지 않을까요? 그렇게 능글거리면서 사람 열받게 하지 말고 귀담아 듣는 척이라도 하게. 내가 앞으로도 계속 두고 볼 테니까 장모 무서운 줄 알고 있게. 자네 새끼 건사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따르란 말이야. 장모는 전혀 생각도 못할 미래를 떠올리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전 그것을 굳이 티내지 않았습니다. 절 기만하고 인생을 망친 모녀에 대한 복수의 순간은 아직 멀었으니까요. 야, 네가 조사한 날짜들 다 내가 알아봤거든. 아무래도 지훈이가 임신한 애 외국인 맞는 것 같아. 목소리 들든 거 보니까 더 있나 본데? 보책인, 짜식, 빅뉴스다. 듣고 놀라지나 마셔. 무려 지훈이가 갔던 모텔이며 술집을 5군데나 넘게 조사했다는 거 아니냐, 내가. 심지어 CCTV까지도 내가 뒷돈 주고 파헤쳐서 알아낸 사실이거든. 왜 뜸을 들여? 그래서? 지윤이 자식이 흑인이기라도 하다고? 어?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윤이 SNS에 클럽에서 흑인들이랑 뽀뽀도 하고 놀아나는 사진을 내가 한둘 봤냐? 내가 SNS 안 한다니까 모르는 줄 알고 편하게 남자들 만나고 돌아다니더라. 너한테 의뢰하기 전부터 얼추 짐작은 하고 있었어. 그랬단 말이지. 진즉에 알려주지. 괜히 헛고생했네. 네가 또 추가로 검증해주면 했었거든. 어쨌건 덕분에 잘 알았어. 고생했어. 돈은 나중에 추가로 또 붙일게. 그런데 김건민, 너 정말로 저지를 생각이냐? 내가 뭘 저지르는데? 아니, 지훈이 출산하는 걸 기다려봤자 뭘 어쩌겠다고. 너한테 얘기 못한 거 하나 알려줄까? 뭔데? 지윤이 걔 우리 엄마 아빠 장례식장 근처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 무슨 모델인 양 포즈까지 잡으면서 말이야. 심지어 나 항암 치료하고 있을 때도 정신없이 기절해 있는데도 웃으면서 셀카도 찍었고. 너도 한번 봐. 세상에. 이때 너 한창 힘들어서 중리산이했을 때잖아. 얘는 뭐, 악마냐? 악마라기보다는 관종이지. 남들한테 자기가 어떻게 비칠지, 어떻게 해야 이쁠지만 생각하는 장모라는 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인간들 실체를 싹 다 까발려주려고.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래서 나도 SNS 시작했잖냐. 애 낳고 나면 걔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있도록 생중계로 싹 다 보여줄 생각이야. 이러려고 말하기 좋아하고 입 가벼운 경영학과 사람들로 미리 확보도 해놨거든. 주식 꿀 정보 줄 테니 출산한 아내한테 다들 덕담 한마디 해달라는 정도로 명분도 만들어놨고. 이야, 경영학과 완전 레전드 사건 되겠다, 야. 그렇게 되면 네 장모도 그렇고 지훈이도 그렇고 아주 난리 나겠다고.
잘 됐지. 오히려 내가 더 엿먹었으면 하는 쪽은 장모이기도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복수 대상은 지윤이 한정 아니었어?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지윤이를 그렇게 괴물 같은 여자로 만든 게 따로 있었더라고. 내 장모. 나름대로는 잘 벌고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다른 남자들이랑 비교하면서 계속 줄 세우기 중인 속물이야. 지 딸이 대단하다. 어쩌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 상처까지 후벼 파는데 이거 가만둬선 안 되겠다 싶더라.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갔으면 싶은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응원할 수밖에 없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라. 알겠지? 저는 그렇게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다짐을 했습니다. 사실 도중에 몇 번이고 복수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계속 장모가 찾아와서 저의 복수심에 불을 지펴주었으니 어떻게 보면 제게는 고마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출산일이 임박했을 때 출장이 급하게 잡혔다는 핑계로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당일 장모에게서 연락이 왔죠. 김서방, 지금 우리 지윤이가 출산 중인데 안 오고 뭐 하는 건가? 자네라는 사람 내가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 중요한 순간에 대체 뭘 하고 자빠졌는가 말일세. 네네, 지금 거의 다 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장모님. 내내는 무슨 내내? 지금 자네 무슨 배달이라도 오는 건가? 자네를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었지만 이런 중요한 날에도 우리 딸 방치할 줄은 몰랐구먼. 자네라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결혼 끝장내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겠어. 이 와중에도 그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금방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 잠깐만, 자네. 생각해보니 출장 중이지 않나. 일부터 처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군. 지금 그리고 어딘가? 왜 갑자기 말을 바꾸십니까? 거의 다 왔다니까요. 자네 아직 병원 아니지? 우리 애랑 잠깐 만나기 전에 나랑 얘기부터 하세.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우리 지훈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지. 돌아가신 장인을 제가 알아서 뭐하게요. 금방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김서방.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경영학과의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카메라로 병실을 비추면서 들어가며 말했죠. 내 자랑스러운 아이를 꼭 지켜봐주고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달라고요. 낳은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지켜봐달라고 부탁도 해둔 상태였죠. 참 극성이라면서 대부분은 타박을 했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지켜봐주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병실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장모가 시퍼렇게 질린 얼굴로 뛰쳐나와 저를 말리더군요. 안 돼, 김서방. 내가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내 말 안 듣고 뭐 하는 건가? 나가라고 언제 그러셨습니까? 따로 얘기를 하자고 하셨지. 나와 보십시오. 우리 애 얼굴 좀 보게. 안 돼. 아기 얼굴 봐선 안 되네. 빨리 다시 돌아가. 돌아가라고. 네? 그게 무슨... 비켜보기나 하시죠. 저는 영문을 모르는 척하면서 억지로 병실에 문을 들어갔고 핸드폰으로 아기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누가 봐도 검은 저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아기가 화면에 담겨 있었죠. 저는 놀라는 척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던 지윤이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모를 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지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가 왜?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자, 잠깐만. 자네 지금 핸드폰으로 뭐 찍고 있는 건가? 응? 뭐 찍고 있는 건가 말일세.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이 애가 누구 애인지가 중요하지? 지금 자네가 찍고 있는 게 뭐냔 말일세.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요.
지훈이가 저 항암 치료할 때 애를 지운다고 했었던 것부터 지금 흑인 애를 데리고 있는 것까지 다 알겠다고요. 지금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핸드폰이나 일이 돼. 지금 경영학과 사람들 중에 정말 친한 사람들만 축복해 주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남의 아이인 것도 모자라 아이가 흑인이라니 말이 되냔 말이에요. 지훈이가 그동안 문란하다는 소문이 있어도 저는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았던 대가를 치르게 됐네요. 참 실망입니다. 자네, 잠깐만. 실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설마 우리 애 버리겠다는 건가? 버리다니요, 제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제가 버림받은 처지인데 오빠, 내가 미안해. 내가 미친년이야. 미안해, 오빠. 제발 나 버리지 마. 응? 자넨 버림받지 않았어. 아직 자네랑 지윤이는 부부관계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경영학과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핸드폰부터 당장 끄게. 지훈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이렇게 다른 남자 애까지도 임신을 했네요. 그러니 이혼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윤이 인생은 어떡하고? 자네가 이러면은 우리 지윤이는 인생 망가진단 말일세. 애가 미쳐버릴지도 몰라. 그거야 제가 알 바 아니죠. 당장 제가 미칠 지경인데. 자네 설마 이거 다 알고 이런 거 아니지? 이거 다 알고 자네가 계획한 거 아니냔 말일세. 이제 하다 멀쩡한 사람 누명까지 씌우시는 겁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지훈이가 바람 피우고 남의 자식 임신한 거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그 사실을 속이고 제 아이 임신했다며 결혼까지 하도록 사기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오히려 장모님이 이 일의 배우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닥치시고 비키세요. 안 돼. 이럴 순 없단 말일세. 내 인생, 내 딸 인생은 어떡하고 내가 딸. 우리 지윤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은 우리 앞으로 그 어떤 사람이랑도 결혼할 수가 없어. 시집가는 길 다 막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게 평소 행실을 곱게 하셨어야죠. 오빠, 나 버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비통한 척 두 사람을 등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를 본 경영학과 사람들은 학과에 죄다 떠벌려. 결국 아내가 바람피운 사실은 물론 흑인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파다하게 퍼졌죠. 아내는 혼사길이 아예 막히게 된 것은 물론 저에게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도 장모와 함께 절 찾아오며 무릎을 꿇고 애원해 오다가 받아주지 않자 최근 정신과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하더군요. 장모는 자기 딸의 인생이 망한 것을 책임지라며 이 모든 것을 제가 계획했다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믿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 본인의 처지만 우습게 될 뿐이었죠. 그런 그들이 불쌍한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절 기만하려던 행동들을 떠올려 보면 업보를 치르고 있다 싶네요. 오랫동안 공을 들여 달성한 복수 이야기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이 임박한 30대 여성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태교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힘든 일들은 전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가, 너 요즘에 TV에서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100살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살, 내 꿈은
120살까지 사는 거란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동안 아들 키우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었어야 하는데 강연이 대학 등록금으로 전부 탕진해버렸지 뭐니. 강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긴 말할 것 없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도록 해라. 매달 100만 원을요?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야. 내가 강연히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이거 다 뽑아내려면 아직 멀었단다. 강현 씨 태어나면서부터 쓴 돈을 전부 다 받으시겠다고요? 왜 곶감니 결혼하기 전에는 강연히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평생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사탕발림 해대더니 돈 앞에서는 너도 별 수 없구나.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쓴 돈을 자식한테 전부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쓴 돈은 부모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강연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강연이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았지. 그런데 내 계획을 네가 다 망친 거야. 제가요? 우리 강연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니,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산다고 했던 애야. 그런데 너 만나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쳐버려서는 지 엄마도 버리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기니 뭐니. 내가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단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고쳐먹었어. 내 노후 계획이자 돈 줄인 우리 강연이를 네가 빼앗아갔으니 돈이라도 받아야겠어. 자식을 돈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강현 씨 키우면서 들어간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받아내시겠다는 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강연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니? 내가 돈 쓰고 체력 써서 이만큼 키워놓은 거란다. 내 노력 보상하기 싫으면 이혼하던가. 네가 나 싫어서 뛰쳐나간다고 해도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 저희 결혼식 올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이라뇨. 무슨 막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 강현이랑 이혼하기는 싫다. 이 말이구나.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 그 정도만 받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동안 아들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자금이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더군요. 아빠도 나 키우면서 쓴 돈 돌려받고 싶으세요? 무슨 소리야. 그걸 너한테 왜 받아? 아빠는 아직도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걸. 에이, 아빠도 참.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강현 씨 키우면서 쓴 돈들 돌려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서방도 알고 있어?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본인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돌려받고 싶은 거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태어난 시점부터 강현 씨 앞으로 들어간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독특하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드리려고요. 결혼 초기라서 크게 갈등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쓸 돈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설마 그 용돈을 평생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는 법이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법이거든. 너무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딸이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막상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월 100만 원 드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평생 드린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자식 앞으로 들어간 돈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위태롭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 오늘 우리 엄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지만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오늘 어머님이랑 한의원 다녀온다고 했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도착해서 봤더니 한의원이 아니라 남성 정관수술 해주는 병원이었어. 나보고 정관수술 받으라는 거 있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왜 자기한테 그런 수술을 시키려는 거야? 우리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런 수술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딩크족도 아니고 아이 2명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는데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일단 병원은 뛰쳐나왔고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엄마 하는 말이 가관이야. 우리 아이 생기면 본인한테 주는 용돈 줄어들까봐 그랬대잖아. 자기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었어. 그게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월 100만 원씩 용돈으로 달라고 하셨거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아서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미안해.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른 걸 숨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상해. 용돈 금액 줄어들까봐 정관수술까지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용돈 끊자. 우리 엄마한테 용돈 줄 필요 없어. 자기한테 그동안 얘기는 못했지만 어머님이 용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뭔데? 자기 키우느라 어머님 본인 노후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양육에 쓰인 비용, 학비 등을 모두 돌려받고 싶으시대. 나도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100세 시대에 노후자금 없이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나 때문에 노후자금을 못 보았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네. 우리 엄마가 노후자금 못 모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거지 같은 남자친구들 때문이야. 나 남자친구?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랑 이혼한 후로 우리 엄마 남자친구 끊임없이 사귀었거든.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남자를 만나든 재혼을 하든 나는 정말 다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우리 집 돈을 다 가져다 바쳤다는 사실이었지.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옆집 아줌마가 나 입으라고 사준 새 옷까지 훔쳐다가 엄마 남자친구한테 가져다 준 거 있지. 덕분에 수학여행 때 나 혼자만 교복 입고 갔었어.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자기 앞으로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자기 키우느라 들어간 자신의 희생, 노력 같은 것도 전부 보상받고 싶다고 하셨거든. 희생? 하기야 했지.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들한테. 내가 엄마 먹으라고 싸둔 도시락까지 남자들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긴 말 할 것도 없어. 그 용돈 당장 끊어. 알았어. 끊기는 할 건데 그 시점은 내가 알아서 정할게. 정말로 내가 임신하고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나도 이제 궁금해졌거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빠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채연아, 엄마가 되는 걸 정말 축하한다. 네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이 항상 미안했어. 그런데 그렇게 어렸던 네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엄마가 된다니. 아빠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우리 손주한테 정말 든든한 외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말이야. 손주 태어나면 증여해 주려고 해.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빠가 어렵게 일해서 산 건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니? 손주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아빠, 고마워요. 아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아직도 계속 드리고 있니? 네? 아, 네. 아직은 드리고 있어요. 아이 생기고 나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용돈 드리기 힘들 텐데 아빠가 주는 건물로 시어머니 용돈 해결하면 어떻겠니? 어떻게요? 건물 1층에 카페하기 좋은 자리 있잖니. 그 자리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너네는 용돈 부담에서 해방되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너희에게 용돈 바라는 이유가 노후 자금 때문이라며 거기서 카페 운영하시면 노후 자금은 해결될 테니 너희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일이잖아. 말씀은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아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왜 이렇게 일찍 임신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 31살이에요.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라고요. 적당히 40줄에 아이 낳으면 좀 좋아. 요즘에는 딩크족도 유행이라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애를 낳으려고 해? 그거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네요. 저랑 강현 씨가 결정한 일이고요. 어머님께 아이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내 용돈 말이다. 설마 아이 생겼다고 용돈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 그치? 안 그래도 용돈에 대해서 상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애도 생기고 그래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줄이겠다는 거니? 줄이지는 않고요. 아예 안 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네한테 받는 용돈이 전부야. 그동안 강현이한테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지 않으면 나는 알거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건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런 못돼 처먹은 것. 용돈 100만 원씩 못 줄 거면 애 지우거라. 나 죽거든 그때 다시 만들면 되잖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40살에도 50살에도 아이 낳을 수 있으니까. 나 죽기 전까지는 아이 없이 살아 제발. 아이를 없애라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어머님,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건물을 주신다고? 그 건물에서 내 카페까지 열어주신다니. 이제 노후 걱정 없겠구나. 너랑 우리 손주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노후 걱정에서 해방되실 뻔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셨어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이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 앞으로 증여받을 건물에 대해 어머님이 입김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가게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를 지우라는 건 그냥 던져본 말이란다.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가, 내가 더 잘 알잖니. 어머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아들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어서 용돈 요구하신다고요? 아들한테 쓴 돈 자체가 없다는 거 강현 씨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노후자금 없는 거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전부 갖다 바쳐서 그런 거잖아요. 강현이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입단속을 단단히 해놔야겠어. 버르장 머리 없는 자식. 더 이상 강현 씨 괴롭히지 마세요. 강현 씨는 어머님한테 빚진 게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과거를 반성하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현 씨 정관수술 시키려고 했던 거, 저보고 아이 지우라고 했던 거 전부 선 넘으셨어요. 2번 다시는 어머님께 기회 드리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가, 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게 말이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네가 아이 낳으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거라면서 어떻게든 낙태시키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뭐니.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니 손주 건물에 이 할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힘 좀 써다오. 남자친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자친구한테 모든 걸 뜯기면서 살아오신 건 어머님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 뵙는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걸 알자마자 크게 분노하면서 이참에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까지 고려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속상하네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주고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